여러분은 돈의 노예인가요? 돈의 주인인가요? 돈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나요? 죽어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줄 오늘의 책 김승호의 돈의 속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나만을 위해 쓰일 도구로만 생각할 뿐 그것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돈의 속성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읽은 뒤 돈의 속성을 이해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인격체로 다루어라.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적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돈을 인격체로 다룬다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모든 가족이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사람이 자녀라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애중하게 키우셨을 테고 배우자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껴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막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인격체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듯이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머물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돈이 나에게 왔을 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온 것이 고마운데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쉽게 둘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여기고 귀중히 다루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입니다. 두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작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위험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획 없이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든가 코인이나 선물 옵션 같은 초고위험의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은 급하게 했을 때 사사불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는 돈을 벌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수익을 볼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손실을 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다고 해볼까요? 어떤 악재로 인해 5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억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해소되고 호재가 발생해 50% 이익을 보았다면 5천만 원은 7,5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50% 이익과 손실인데 마이너스 50%와 50%의 합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5%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의 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고 싶다고 예금과 적금에만 돈을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계좌를 갉아먹는 물가 상승률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손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는 받아들이면서 투자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장기 투자를 통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해야 할 행동입니다. 세 번째, 돈의 속성을 공부하라. 남들이 주식시장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덜렁 보내놓고 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에 겁없이 거액을 들여보낸 것이다. 그런데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년치 은행 이자를 벌었다며 좋아하다가 그 주식이 더 올라가면 기다리다 마지못해 따라붙지만 조금만 내려와도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나온다. 돈의 속성을 공부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난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공부한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하지 않고 무지성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그것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든 군인과 같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고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투자 공부를 끝낸 후에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했다면 공부와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액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론과 실전을 이해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관심이 없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당장 돈의 속성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준비가 되면 투자를 실행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해야 할 행동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의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저자는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땐 품어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존중하고 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은 상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가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